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역대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던데 생중계 모습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 좋았다. 네. 대통령의 본 모습,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그런 모습이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왜 이게 처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그리고 또 행정 능력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해박한 지식, 또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90분 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이 이제 뭐 일회성으로는 당연히 안 끝나겠지만 앞으로 더 계속이 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네.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보여주기에만 좀 급급했고,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중단했는데, 저는 이렇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또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여기서 말을 했는데 그걸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돼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군요. 철저한 PI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 전략인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토론 방식의 회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형태의 토론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보통 국무회의 하면은 대통령 모두 발언하고 장관들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경직된 회의를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신선하게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가 827명입니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질병 사망자가 1,200명이 넘고요. 네.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후진국의 모습이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직접 산재로 인해서 장애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 또 본인의 확실한 이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90분 넘게 생으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을 하라. 또 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공시를 통해서 투자가 좀 상당히 위축되게 하는, 그리고 또 대출까지 제한하는, 그리고 또 이 국무위원들은 전담 검사, 또 그리고 전담 수사본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져서 좀 산재 사망자 수가 네.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좀 뚝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관련 회사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없도록 해라고 네. 지시를 하고 또 산재 고용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지난번 또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회장을 앞에다 두고 질책도 하고 네. 그렇게 한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같이 가자 하는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재와 관련해서 사람의 인명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어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어요. 좋은 대안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현재 기업체에 간단 말입니다. 기업체에 가서 지시를 하면은 기업체 당연히 위축되죠. 네. 위축되고 당연히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되지만은 이게 혹시나 민간 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경영 사안까지 관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즉시 개선은 됩니다만은 이게 지속되다 보면 대통령이 왔으니까는 개선이 되고 대통령이 안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행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도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업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건 뭐 사기업의 경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재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공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산재 사고 현장을 대통령이 외면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민간 경영을 간섭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왜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권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그걸 방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결국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직을 걸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영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네. 정말로 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본인이 확실하게 이 산재 사망자 수를 뚝 떨어뜨린다면 정말 장관 잘 뽑았다. 네. 그리고 대통령 잘 뽑았다. 진짜 대한민국 정부다. 이런 칭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이런 토론 과정들을 속속들이 저희가 어제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생중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네, 좀 더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전체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산재와 관련된 연관된 관계부처 장관들 같으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연관되지 않은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집중 토론, 어느 주제를 두고 어제도 이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한 것인데 국무회의 이전에 국정회의를 하기 전에 주제를 두고 토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이 주제에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네.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사실 관계 없는 각기 부처 장관들이 거기 앉아서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좋겠죠.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가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개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수시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민감한 외교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겠고 국민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주제를 다루고 또 이걸 그대로 뭐 편집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가 동시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이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또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무회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면 더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에게 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관세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협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에게도 어떤 언급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는 그 국무회의 속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전 과정에서 단 한마디 그와 연관된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고 국내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딴 나라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네.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떤 예측을 가지고 혹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메시지라고 나온 거는 한 차례도 없어요. 지난번 그 2+2 회의가 불발됐을 때 국민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그 대책 회의를 사실상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주재에 맡기고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정말 제일 잘 챙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네. 뭐 이게 협상 카드를 대통령이 직접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략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이 협상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협상이 아니고 네. 미국의 굉장히 지나친 요구를 방어를 해야 되는 수세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의 성격이라는 것이 다 공개하면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이게 개인과 개인의 협상도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시시콜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걸 뭐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절 언급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무한 책임입니다. 특히 이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 협상에 전면에 나서면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그러게 되면 더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들의 담판에 의해서 이걸 타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략적인 문제까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산업, 통상 또 뭐 외교, 경제 지금 총력전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야당도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회방지를 해대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더 심각한 지탄을 받는다라는 좀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감한 시장에 대한 개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반발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고도의 협상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모두 협상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이 됩니다만 네. 지금 우리 농민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 시장, 쌀 수입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30개월 이상의 소의 수입을 개방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0개월령 이상의 소라는 것은 광우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물밑에서 협상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이건 다 국민 건강과 농민들과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전략적으로 뭐 당연히 국익이 우선이죠. 당연히 국익이 우선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참 크다. 그것도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시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기재부 장관 사실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지금 당장 베센터 장관을 갖다가 지금 보자마자 결론을 내야 될 최종 결판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과거 정부를 보면은 경제 협상의 결과가 그 정권에 대한 평가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적도 있었어요. 뭐 이명박 정부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슈로 국정 동력에 좀 타격을 입었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지금 현재 25%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상호 관세도 있고 또 품목 관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EU나 공이 지금 15%로 낮췄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상호 관세를 또 15%, 또 품목 관세도 뭐 한 15%,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일본과 우리는 이제 대미 수출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미 수출에 직격탄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0%인데 더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굉장히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의 사활이 이번에 이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또 품목 관세 협상에 달려 있다. 플러스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국정 운영 동력에도 이게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력전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하루 남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그리고 미 재무장관 마지막 담판 또 뭐 그 마지막 담판에서 안 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또 마지막 담판에서 이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액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 EU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거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결국은 협상을 타결했고 EU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천억 달러로 협상을 타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간극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뭐 조선업 협력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디지털 농축산물 여러 가지 시장들에 대해서 또 관세의 장벽을 낮추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결국은 15%로
묶어낼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또 김동관 뭐 하나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부의 지금 협상 타결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또 미국과 지금 날아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성급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15% 정도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반드시 내려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회의 얘기를 하다가 관세 이슈까지 넘어왔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죄송하다고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산재 관련해서 심각하게 토론하는 가운데서 발언권을 신청해서 네. 요즘 유명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맥락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도 역시 뭐 좀 특별했습니다. 철학을 얘기하고 교육을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좀 상식적으로 약간 조금 특별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자기가 지금 정치권을 떠나야 된다 정말 무식하다라든가 뭐 바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한 대상자들이 또 국무회의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저 사람들이 다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화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제도 좀 놀랐습니다. 어제도 놀랐는데 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계속 같이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발언 가운데서 약간 중단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뉘앙스는 뭐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뉘앙스가 네.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있었다. 약간 신뢰가 약간 금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끊고 결론만 얘기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만을 짚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뭐 의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번다해요. 그래서 뭐 산재 관련해서 지금 대응책을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은 뭐 마이크로한 문제다라면서 뭐 정신교육 등등을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좀 장광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는데 질책성도 있지만 더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한 것은 저렇게 말을 또 길게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설화가 나오면은 이거는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굉장히 사려 깊은 뭐 생각까지 담겨서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의 이 국무회의의 발언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보는 것은 네. 그 사과의 멘트입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죠.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자신을 또 임명해줬던 인사권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형정부의 국정 운영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요,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듣는 사람이 사과로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멘트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지금 더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스스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회의 뒤에는 출입기자단에게 사과문도 배포를 했어요. 자신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는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 사퇴 요구에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사과를 하겠다. 또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네.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발언의 수위, 지금 언론에서는 뭐 막말 논란이라고 표현하는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발언의 또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막말 논란보다는 결국 이제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 전문성이 있느냐, 공직 사회를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확실한 비전 그리고 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뭐 거치 논란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